제가 이제 길진 않은 베냐민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주제를 보시는 것처럼 뭐 과거, 역사, 현실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고, 다 뭐 많이 아시겠지만 베냐민 뭐 문학, 예술, 철학, 뭐 언어 철학 비롯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수많은 생각들이 뻗쳐 나가는 사상가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 제가 이번에 하는 강의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는 역사, 그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역사 철학적인 좀 주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 철학 그러면 괜히 되게 어렵고 추상적인 것 같은데, 결국은 저는 요즘 많이 느끼는 거지만, 우리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가 지나왔었던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볼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이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 미래를 늘 생각하잖아요. 뭐 미래를 위해서 보험도 붙기도 하고 공부해서 뭐 시험 준비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계속 미래와 연관을 가지면서 우리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또 이 미래를 또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문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베냐민의 생각에서 저 스스로도 되게 많은 자극을 받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문제인데, 내 과거를 어떻게 볼 거고,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이런 큰 주제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베냐민의 좀 사상을 한번 이렇게 6번에 걸쳐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보셨겠지만 이걸 한 세 주제로 좀 세분화해서 생각했었거든요. 하나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제 과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해서 베냐민의 메시아주의와 역사 철학이라는 제목을 잡아봤고요. 이거를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이제 매번 주제를 한 2회에 나눠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기에서는 뭐 제목에서 다 나와 있고, 오늘 이제 더 자세히 우리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과거라고 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대할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 과거가 이제 나 혼자만의 과거가 아니라 또 이제 우리가 사는 우리 사회, 뭐 이렇게 이 과거일 때는 더 막 그 복잡한, 그리고 힘든, 쉽지 않은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베냐민의 아이디어, 베냐민의 생각들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 2번에 걸쳐서. 그 다음 보려고 하는 게 이제 근대화 경험의 상실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2번째. 이건 베냐민이 살았던 시기가 이제 1900년 20세기 초고, 그때 되게 많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기술, 문화 이런 면에서 이런 것들이 일으켜낸 어떤 문제의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변화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고민했었던 20세기 초의 사상가라서. 근데 이제 그게 오늘날에는 소위 모더니티 뭐라고 부르는 어떤 이런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어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2번째, 근대화 경험의 상실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5.6강 비관주의 조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주로 얘기할 베냐민의 역사 철학,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이제 비관주의의 조직이란 말은 이제 베냐민이 했었던 말이고요. 초현실주의 관련된 논문에 저에게 나옵니다. 참 되게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보면 비관주의는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비관주의라는 게 도대체 비관주의를 조직화한다는 게 왜 비관주의가 조직화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미래를, 현재의 우리의 삶과 미래를 대하는 어떤 하나의 태도, 그리고 그것에 결부되어 있는 수많은 어떤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는데
수많은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이제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 뭐 많이 공부해 보시고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니체의 이제 냄새가 많이 나죠. 피가 지내시면. 그래서 이제 니체에 크게 영향을 받은 니체의 텍스트하고 이제 조르드 소레 그리고 벤자민 현실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고요. 각 주제별로 한 2번씩 저 텀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크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어떻게 살 거냐 뭐 이런 문제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이제 같이 얘기해 보고 싶은 게 과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잡아봤거든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써서 발표했었던 사실 논문의 제목이기도 해요. 과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제가 여기 대할 것인가의 대를 가로친 이유가 이게 과거가 이게 대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요. 과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오늘 슈퍼에 갔더니 삼겹살이 싸서 삼겹살을 사왔는데 삼겹살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고 삼겹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다른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삼겹살을 대했을 때 오늘 배고프니까 삼겹살 구워 먹어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난 삼겹살 싫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삼겹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려면 일단 삼겹살을 내가 집에 가지고 와서 이걸 잘라서 이제 김치찌개를 만들 거냐 뭐 보쌈을 만들 거냐 뭐 이렇게 좀 더 긍정적인 어떤 것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과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두 질문을 다 같이 던져보고 싶어서 제목을 저렇게 잡아봤습니다. 과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사실 두 개의 질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를 어떻게 보고 그리고 과거라고 하는 게 그걸 또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내가 내 살고 있는 현재가 결국 과거에서 와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내 앞에 있는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좀 더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질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이게 과거라는 게 뭐 다들 느끼시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 과거라는 게 없어진 거잖아요. 없잖아요. 우리한테 과거가 지나갔으니까 없단 말이에요. 지나가 버렸으니까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이 과거와 또 무관하게 살 수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다 이렇게 막 지나가고 없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이미 흘러가 버린 건데 그것과 한편으로 물론 이제 과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막 고통스러웠어. 근데 어쨌든 그걸 겪었어. 그럼 잊어버리고 싶어 하죠, 이제 어떤 식으로. 과거 빨리 잊고 이제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면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던 애인이 있었는데 헤어졌어. 그럼 잊어야 되잖아요, 이 과거는. 근데 사실 그것도 과거를 대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나의 과거가 있는데 내 과거가 어떻게 살았던. 어쨌든 나는 얘를 잊어버리고 싶어. 혹은 빨리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어. 뭐 이런 것도 과거를 대하는 하나의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지금은 되게 막 실패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는 하나 잘 나가던 사람이 지금 막 이렇게 막 곤두박질쳐서 실패했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정말 좋았는데 진짜 좋았던 시절인데 막 이렇게 하면서 과거를 또 그리워하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과거의 모습들을 이렇게 회상하고 이러잖아요. 그걸 언제 하냐면 우리 현재에 지금 살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는 다 지나간 건데 그거를 막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건 혹은 그걸 그리워하건 어떤 식으로든 우리들이 계속 과거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가 생각해보면 이게 과거는 지금 당장 없는 거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끝난 거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계속 어떤 식으로든지 그 과거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문제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과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어떨 경우에 과거에서 힘을 또 얻기도 하고, 뭐 교훈 뭐 이런 것들을 얻기도 하고 하면서 어쨌든 우리는 계속 과거와 사실은 지금 없는 과거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와 관계를 가지면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를 내가 그러면 어떻게 대할 거냐, 이런 과거를. 도대체 우리가 과거를 대하는 여러 가지 태도와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베냐민은 그 과거에 대해서 아주 많이 생각했었던, 우리가 인간이 과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맺어야 하는지를 정말 깊이 고민했었던 사상가 중에 하나라서 베냐민을,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대할까 하는 질문을 던질 때 베냐민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이 과거가 생각해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는 건데, 근데 우리가 계속 어쨌든 과거와 이제 관계를 계속 맺잖아요? 맺었던 것처럼. 그럼 이거 뭘 통해서냐? 과거는 우리 이미 지나가 버리고 없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는 계속 과거를 현재에 계속 소환하면서 살아갈까요? 뭘 통해서? 기억이죠,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를.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가고 없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인간이 기억하지 않는 망각의 동물이라면, 아마 김동훈 선생의 니체 이거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니체가 이제 망각의 힘을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동물 같은 경우는 순간에 사는 존재들이야. 그냥 당장 배고프면 먹으면 배가 부르고 즐거워하고 이제 졸리면 자고 행복해. 왜? 기억이 없으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늘 현재의 말뚝에 묶여있는 존재인데, 이제 인간에게는 기억이라는 게 있어서 계속 과거가 어쨌든 그리워하건 그걸 미워하건 싫어하건 간에 계속 이제 과거와 연관을 시키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를 막 질곡하기도 하고요. 못 살게 만들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니체 같은 철학자는 이 기억에 의해서 사는 것보다 이제 망각의 힘을 더 강조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예, 어쨌든 과거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서 기억과 우리가 관련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억이 과거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하게 제기되는 영역이랄까요?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두 개념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소위 이성 진리하고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철학자가 구분했었던 진리의 개념이에요. 독일어로는 이렇게 페어눈프트바하이트하고 타츠사헨바하이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진리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진리. 이성 진리가 뭘까요? 예를 들면 이성 진리. 이성 진리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필연성에 대한 인식. 예를 들면 2 더하기 2는 4 이 진리죠. 혹은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모든 물체는 땅으로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자체 내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 함축되어 있는 거. 이걸 이성진리, 쉽게 얘기하면 이성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필연성이 사물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거다라고 한다는 의미에서 이성진리예요. 그런 거 많죠.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다 이성진리잖아요. 생물학자들이 연구해서 봤을 때 이제 생물의 생명 현상이 어떻게 혈액 순환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발견되는 이성진리인데, 이 이성진리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당연히 예를 들면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발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성진리는 주로 발견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코페르니쿠스가 이거를 발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코페르니쿠스 아닌 그 누군가가 언젠가는 어쨌든 이거를 발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거니까, 이 세계의 법칙성 속에 있는 거니까. 2 더하기는 4 혹은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 이성 법칙 같은 거는, 아니면 물은
H2O다 해서 수소 두 개와 O 뭐 이제 산소죠. 산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사실. 이게 이성 진리인데 이거를 누군가가 어떤 시대에 어떤 과학자가 막 연구하다 보니까 발견을 해낼 수 있지만 굳이 그 사람이 그때 발견하지 않았더라도 이거는 사물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하여튼 발견될 수 있는 진리죠. 이걸 이성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 진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진리가 이미 이 세계의 사물 자체 내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안전한 진리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결국 언젠가는 밝혀질 수밖에 없는 진리 이런 거예요. 그죠? 누군가는 언젠가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더 지날수록 예를 들면 과학자들이 과학적 방법이 더 밝혀지고 뭐 이제 과학 탐구의 이 기술이 이렇게 더 좋아지게 되면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앞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100년 전에 과학자들이 발견했던 이성 진리와 지금의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이제 막 기구들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이 세계 내에 있는 이성 진리를 발견할 가능성은 어떻겠어요? 예전에 비해 더 늘어나잖아요. 근데 라이프니츠가 이런 이성 진리와 구분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사실 진리라고 하는 건데요. 탁삭한 바가 있더라고요. 이 사실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난 일. 예를 들면 어느 날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앞에 있는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졌어. 이거 사실이죠. 하나의 사실이에요. 사실. 일어났어요. 일어난 일. 혹은 이런 일도 엄청나게 수많이 일어나죠. 요즘 한국에서도 끔찍한 일들이 수많이 일어나거든요. 뭐 이제 어떤 술 취한 여대생이 이제 만취해서 자다가 뭐 납치됐어. 이거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일어난 일이에요. 한국 뭐 역사적으로 뭐 얘기하자면 한국이 이제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그때 많은 한국의 이제 여성들이 그 정신대 뭐 이런 걸로 끌려가서 당했어. 혹은 2차 대전 때 2차 세계대전 시기에 히틀러의 독일은 수많은 유럽의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아우슈비츠에서 학살했어.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런 사실들을 탓삭한 바가 있더라고요. 사실 진리. 근데 생각해보면 요 사실 진리하고요, 이성 진리하고 성격이 좀 다르죠. 그죠? 이성 진리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성 진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자체 내에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누군가가 언젠가는 발견해낼 수 있는 거야. 굳이 내가 발견하지 않더라도. 근데 사실 진리는 어떤 거예요? 사실 진리. 일어났던 일,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렇게 2차 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됐고, 누가 어디서 무슨 사고가 일어났고, 어떤 자동차 사고로 내 친한 누군가가 죽었고, 이런 수많은 사실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일어난 건데, 이거는 이성진리랑은 다르게, 예를 들면 이 세계 자체 내에 어딘가 내재하고 있어서 누군가가 나중에 시간이 두고 이렇게 딱 하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성격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이건. 발견될 수 있는 진리가 아니야. 일어났으니까 이건 진리인데, 일어난 사실이라는 점에서. 근데 이거는 이성진리와는 다르게 누군가 아주 머리 좋은 과학자가 막 이렇게 연구하다가 탁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세계 내의 법칙성 속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겠어요? 예를 들면 이 사실 진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예를 들면 1940년대, 30년대에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시간이 점점 2000년, 한 몇백 년 지날수록 그 사실 진리가 더 이렇게 보존될 가능성이 어때요? 발견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죠. 그렇죠? 왜 이성 진리는 예를 들면 과학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이러다 보면 발견될 가능성은 점점 늘어나는데 반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진리라고 라이프니츠가 구별합니다. 재밌는 건 그럼 이성 진리는 이 세계 자체의 법칙 속에 있는 거잖아요. 2 더하기 2는 4, 물질의 물은 그 수소와 산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사실, 이런 것들은. 근데 도대체 그럼 사실 진리는 어디에 보존될 수 있을까요? 사실 진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기억이죠, 기억. 우리의 기억밖에 없어요. 사실 진리를 보존할 수 있는 거는, 이성 진리는 이 세계 자체의 물질 속에 이거를 뜯어보면 이게 어떤 뭐 이렇게 화학적인 뭘로 이루어졌다는 거 발견하면 얘 자체가 담대하고 있어서 어쨌든 누군가가 이제 하면 발견될 수 있는데, 사실 진리는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지나가 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 사실 진리의 유일한 서식지 혹은 사실 진리의 유일한 담지체, 이게 이제 사실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실 진리는 바로 이런 허약한, 이성 진리에 비하면 허약한 존재 기반 때문에 실제 많은 위협을 받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을 나치가 이렇게 학살했었다는 사실 진리인데 이거 지금 계속 위협받고 있어요. 그런 일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거 진리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있어요. 그거 거짓이야,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진리는 이렇게 허약해요. 아니면 정신대 이것도 그렇죠. 우리 일본에 가서 일본군을 위해서 일본군의 성노예를 당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진리인데 이분들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고 실제 자기의 경험을 증언해 줄 사람이 없어지면 이 사실 진리 어떻게 돼요? 점점 허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허약해지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조차 그 증언을 들었던 누군가가 기억해 주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한 몇백 년 지나서 누군가가 그런 사실 없어, 그거 진리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금방 아니게 되어버릴 수도 있을 만큼 허약한 근거를 갖고 있는 사실 진리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기록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기억을 위해서 이제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기록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역사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역사를 기록했을 때도 실제 역사가 시작됐고 그 이전 걸 선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기억의 기록이 일종의 사실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매체라고 할까요? 제도라고 할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기록. 커다란 의미에서는 기억이네요. 그렇죠. 물론이죠. 더 큰 게. 그렇죠. 기록은 인간의 기억에서 아주 중요한, 되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몸으로도 기억하지만 우리는 머리로도 기억하지만 몸으로도 기억하고, 예를 들면 야구 선수들이 막 이렇게 많이 하면 이게 빠따 실력, 이거 자전거 타는 막 이런 것도 몸이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기억하는, 이제 기록도 요즘에 핸드폰 이런 것도 다 기억이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기억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래서 이 사실 진리하고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실 진리와 관련되어 있는 소위 기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그냥 기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를 조금 세분화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어, 우리가 이제 기억이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아주 일반적인 그로 그냥 기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기억에는 우리가 사실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좀 더 이제 좀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좀 보면 도대체 그 대상을, 내가 기억하는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기억하는가가 되게 달라요. 이렇게 기억하면 그냥 다 뭉뚱그려서 하나인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기억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느냐는 되게 차이가 나고요. 그 차이가 결국 되게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어쨌든 그 문제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기억을 좀 세분화시켜 봤어요. 사실 독일어에는 이 기억을 세분화하는 이 서로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냐민이 이 서로 다른 단어의 기억의 넓은 큰 범주의 기억에 포괄되는 이 서로 다른 개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개념들의 차이들에 대해서.